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몸에 좋다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겠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 한두 줌의 견과류를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오히려 심장과 뇌의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낮에는 분명 건강식이던 견과류가 밤이 되면 혈액을 무겁게 하고 심장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약 30%는 잠자는 동안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전날 저녁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곽정섭입니다. 여러분도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단순한 노화나 나쁜 꿈 때문이 아니라 저녁에 무심코 먹은 견과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동안 잘못된 습관은 고치고 오히려 견과류를 약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고,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견과류와 어떤 시간에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건강을 바꾸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아직도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62세 남성 박 씨는 저녁마다 호두와 잣을 디저트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뇌와 혈관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혈액이 끈적해져 작은 혈전이 생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견과류를 저녁 대신 아침 오트밀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혈액 검사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밤마다 괴롭히던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같은 견과류라도 아침에는 약이 되지만 저녁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피칸입니다. 케이크 위에 올리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즐기는 고급 디저트로도 자주 사용되지요. 많은 분들이 피칸을 건강한 견과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낮에 적당히 먹으면 항산화 작용과 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 특히 60세 이후의 저녁입니다. 피칸은 생각보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활발한 대사 덕분에 지방을 소화하고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대사가 늦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이때 피칸을 먹으면 처리되지 못한 지방이 혈액 속에 남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작은 혈전이 쉽게 형성되고, 이는 곧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불씨가 됩니다. 저녁에 먹은 고지방 디저트가 혈액을 지나치게 끈적하게 만들어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은 것입니다. 만약 그 음식을 아침에 드셨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과 상황이 문제인 것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지방을 태울 수 있지만 밤에는 모든 기관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때 기름진 음식을 넣으면 몸은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혈관에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히 진행되는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칸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녁이 아닌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오트밀 위에 잘게 부순 피칸을 올려 드시면 뇌와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점심 샐러드에 소량을 곁들이면 고소한 풍미와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이나 밤에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피칸은 낮에는 약, 밤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칸이 그렇듯 저녁에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잣입니다. 작고 고소한 잣은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죽이나 밥 위에 올려 먹고 고급 요리에 빠지지 않는 재료이기도 하지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이 잣을 즐겨 찾는 이유는 부드럽고 잘 씹히며 위에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잣은 뇌와 심혈관에 필요한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낮에 적절히 먹으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포화지방의 대부분이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점입니다. 오메가6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맞아야 혈관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식탁에는 이미 오메가6가 충분히 많습니다. 식용유, 가공식품, 튀김 음식에 모두 오메가6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녁마다 잣을 더 먹는다면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혈관이 조용히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 염증은 통증처럼 당장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수천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메가6 섭취가 지나치고 오메가3가 부족한 그룹은 균형을 맞춘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이 2~3배나 높았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은 가볍게 드시고 저녁에는 잣죽을 즐겨 드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다며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몇 년 사이 혈압이 오르고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는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염증 지표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먹은 잣이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고 결국 잣은 낮에만 소량 드시도록 바꾸셨습니다. 몇 달 뒤 혈압은 안정되고 수면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잣은 좋은 음식이지만 시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밤에 잣을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낮에는 몸이 활동적이고 소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잣의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은 혈관과 심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오메가6를 더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낮에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구운 고등어나 점심에 연어 샐러드를 드실 때 소량의 잣을 곁들이면 훨씬 안전합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혈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잣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해야 할 시간에 불필요한 지방을 더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잣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낮에는 뇌와 심장을 돕는 보약이 되지만 밤에는 조용히 혈관을 괴롭히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잣이 그렇듯 우리가 흔히 고급 간식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헤이즐넛입니다. 초콜릿 속에 박혀있는 모습으로도 익숙하고 커피와 함께 곁들여 먹는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요. 실제로 헤이즐넛에는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이 받는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할 때 적당히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도 이롭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밤에는 이런 성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혈액이 원활히 돌고 심장이 활발히 뛰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넓어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심장과 혈관이 쉬어야 합니다. 이때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어지럼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 사시는 65세 여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원래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늘 건강식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작은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헤이즐넛 몇 알을 꼭 챙겨 드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이 잘 온다는 이유에서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으셨고 그대로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응급실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 잠들기 전 먹던 헤이즐넛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은 줄어들고 혈압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낮에는 도움이 되던 성분이 밤에는 불안정한 혈압을 더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음식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밤에 편안한 잠을 원해 헤이즐넛을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은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이즐넛 자체를 멀리할 필요는 없고 낮에 드시면 됩니다. 몸이 활동 중일 때 혈관이 확장되면 오히려 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드는 장점이 살아납니다. 아침 샐러드나 낮 간식으로 소량을 곁들이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나 잠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이즐넛은 낮에는 심장에 이로운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밤에는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려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의 성질이 아니라 먹는 시간과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도 밤에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대표 건강식으로 믿고 있는 호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두는 두뇌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브레인 푸드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실제로 호두 모양이 뇌와 비슷해 옛날부터 머리에 좋다는 말이 전해졌고 최근 연구에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중년 이후 분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호두를 챙기곤 합니다. 낮에는 이런 효능이 빛을 발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호두가 치매 발병률을 낮춘다는 해외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호두의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체의 60% 이상이 지방 성분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있어 이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세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와 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간과 췌장도 활발히 일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호두 같은 기름진 음식을 저녁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소화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그 무거운 혈액을 밤새 밀어내야 합니다. 결국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부정맥이나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는 밤마다 TV를 보며 호두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몇 달 사이 가슴 두근거림과 숨참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밤에 먹은 호두 지방이 혈액 속에 머무르면서 심장을 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환자분이 호두를 아침 식사 때로 옮기자 불과 몇 주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여성 환자는 치매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녁마다 호두를 열알 이상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심장마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밤마다 과도하게 섭취한 호두 지방이 심장을 지치게 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분은 섭취 시간을 바꾸었고 현재는 아침 오트밀과 함께 3알에서 4알 정도만 드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호두 자체는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에는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지방이 소화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무르며 심장과 혈관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호두는 뇌에 좋으니까 언제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먹어야 진짜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호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 위에 호두를 올리면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점심 샐러드에 곁들이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저녁 간식이나 늦은 시간의 습관적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에는 지방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두는 낮에는 뇌와 심장에 든든한 친구이지만 밤에는 심장을 괴롭히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평온한 밤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피칸, 헤이즐넛, 잣, 호두까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견과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리고 시중에 파는 혼합 견과류입니다. 얼핏 보면 건강 간식처럼 보이지만 저녁에 드시면 세 가지 모두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 설탕, 그리고 첨가물입니다. 먼저 피스타치오를 보겠습니다. 초록빛 알맹이가 매력적인 피스타치오는 심장 건강 견과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가공 상태에서는 혈관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의 대부분은 소금에 절여져 있습니다. 나트륨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로 저녁에 드신다면 밤새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심장이 과부하됩니다. 특히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에는 작은 나트륨 과다도 다음 날 아침 혈압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아몬드는 혈관을 지켜주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 낮에는 좋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소금이나 설탕이 입혀진 볶은 아몬드입니다. 한 줌 정도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녁마다 드시면 그 속의 나트륨과 당분이 혈압을 흔들고 혈당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밤에 휴식을 깨고 심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견과류, 흔히 말하는 트레일 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편하게 포장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는 종종 설탕이 입혀진 건과일, 소금에 절인 견과류, 심지어 보존료까지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그나마 소화할 수 있지만 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4세 여성 환자는 밤마다 트레일 믹스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낮에 과일과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을 믿으신 겁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 혈압이 오르고 밤마다 투통과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섭취 시간을 오전 간식으로 옮기고 무가공 견과류만 소량 드시도록 바꾸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과 섭취 시간입니다. 소금과 설탕,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밤에 먹으면 심장과 혈관은 쉴 틈을 잃고 몸은 조용히 손상됩니다. 반대로 무가공 상태의 견과류를 낮에 소량 섭취한다면 충분히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스타치오, 아몬드, 혼합 견과류는 낮에는 좋은 동반자지만 저녁에는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이 단순한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견과류는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만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점심에 올바르게 섭취하면 뇌와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이 되지만 밤에는 조용히 혈관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저녁 식탁은 훨씬 안전해지고 아침은 더 가볍고 활기차게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저녁 견과류를 끊습니다. 또는 아침 오트밀에 호두를 넣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댓글로 나누시면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만의 경험담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꿨더니 수면이 좋아졌다. 혈압이 안정됐다. 이런 이야기가 모이면 우리 모두의 건강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가볍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